가정이라는 곳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갈량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실력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한 부하를 보냅니다. 대신 믿어워서 한 명 더 따라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마속이고 대장으로 보낸 사람이 마속이라는 사람이고 마속. 부장으로 보낸 사람이 왕평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장수를 보내는데 예, 정사에서 거기를 공략하는 위나라 장수는 장합입니다. 예, 그런데 연희에서는 사마의가 장합을 비롯한 여러 장수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했죠. 요로 길목마다 촉군이 지키고 있으면 그냥 오고 산 위에다가 진을 펼쳐놓고 있으면 공격을 해라. 하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자, 촉군이 가서 진을 펼치는데 이 마속이란 놈이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거는 뭐 산 위에다가 하면 끝장나겠다. 이러면서 산 위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갔던 왕평이 안 됩니다. 이건 정사에도 나옵니다. 몇 번이나 가네요. 지금 거기다 하면 안 된다. 제갈량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고집을 피우고 산 위에다가 진을 마련해요. 자기 생각으로는 시야도 잘 확보되고 저기 오면 딱 위에서 딱 치면 된다. 그리고 궁지에 몰렸을 땐 더 힘을 낸다. 이러면서 위에다 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평은 마속이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한 1000명, 1000기 정도의 병사를 따로 빼서 다른 데다가 제갈량이 그나마 좀 시키는 그런 데다가 따로 진을 쳐요. 아니나 다를까. 장합이 와서 딱 보니까 연희에 따르면 사마의 말대로 산 꼭대기에다 있네? 이 바보. 그러면서 포위를 딱 해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거의.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구나. 거기서는 뭐 물도 없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 뭐 간단하게 격퇴하고 그렇게 해서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 왕평이 따로 빼낸 군사만 거의 살아오고 그것도 겨우 이제 격전 끝에 겨우 살아오고 마속은 박살이 났는데 자기는 살아와요. 또? 예, 어쨌든. 부하들은 다 죽고. 그렇죠, 거의. 야. 그런데 그 부대가 박살 난 건 뭐 둘째 치고 그곳을 잃으면 여태까지 제갈량이 1차 북벌 동안 해놓은 모든 것이 숲으로. 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가정이. 그래서 말짱 도루묵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출발지였던 한중으로 다 돌아오는 거였죠. 그 마속을 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론이 마속이 완전히 잘못한 걸 알고 마속의 목을 자릅니다. 거기 나온 고사가 읍참 마속. 울면서 마속을 벤다. 아깝지만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처단해야 할 때 이 고사를 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1차는 좀 허무하게 끝납니다. 좀 아깝죠. 그렇네요. 그만 잘했으면 정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 마속은 그 형제가 5형제인데 5명 전부 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형제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마가 오상이라 그래서 첫 번째 형이 마량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저것은 한국 문학의 무슨 백미야. 그렇죠. 예. 예. 그 파트가 백미지. 그렇죠. 예. 그 백미라는 뜻이 뭐냐면 흰 눈썹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우수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백미가 뭐냐면 마속의 첫 번째 형. 마량. 예. 마량의 눈썹이 하얗어요. 마량의 눈썹이란 뜻입니다. 가장 우수하다. 예. 나도 여기 흰털이 나는데 눈썹에. 그 늙어서 그런 거고. 그래요? 예. 그리고 1차 북벌에서 또 다른 특징은 강유라는 인물을 제갈량이 얻어요.
강유는 누구냐면 마속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갈량이 후계자로 점 찍은 인물입니다. 강유. 강유. 예. 원래는 위군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반목하다가 배반한 걸로 의심받고 이렇게 갈 길 못 잡고 있을 때 제갈량이 투항시킵니다. 그러니까 강유가 항복해서 오죠. 연희에서는 요거를 강유가 굉장히 우수한 인물인데 제갈량이 의도적으로 계략을 짜서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오게끔 만드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마속을 잃고 강유를 얻는 그렇게 1차 북벌이 마무리됩니다. 북벌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갈량은 출사표라는 진짜 명문장의 글을 후주 유비의 아들 황제한테 남기고 나왔죠. 네. 1차 북벌이 요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사제문을 올리고 자기 스스로 나 자리가 국무총리거든요. 승상. 네. 승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말리고 뭐 이런 그거 아죠? 식당 앞에서 서로 지갑 내고 막 서로 말리고 하는 거. 야, 내가 낸다니까. 그렇죠. 예, 그런 퍼포먼스 한번 하고 명복상으로 강등을 좀 시키고 난 다음에 원래 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선으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제갈량이 2차 북벌을 갑니다. 그때는 다시 출사표를 한 번 더 내요. 그것을 후출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낸 것을 선출사표. 이렇게 선후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다시 한번 출사표를 내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2차 북벌의 특징은 제갈량이 갑자기 보통 사람으로 내려와요. 그 진창이라는 곳을 공격을 합니다. 진창성을 공격을 하는데 제갈량이 막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황하는 모습. 표현이 그래요. 그리고 약간 좀 허둥댄다는 느낌?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아무튼 실패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공략에서 실패를 하는데 다시 한번 쉬었다가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다시 신모드로 돌아와. 네. 그래서 막 계략 있죠. 제갈량표 계략. 너는 뭘 하고 또 다른 놈 불러가지고 너는 요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요렇게 될 테니까 넌 요렇게 해라. 요게 제갈량식의 그 스타일인데 그렇죠. 요 모습을 한 번 더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락을 시키는데 정사에서는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정사를 좀 차례대로 보면 그 이제 촉서 제갈량전에 보면 진창성을 조진이라는 저쪽의 그 대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촉군의 대장은 제갈량, 위군의 대장은 조진입니다. 사마의도 조진 밑에 있었어요. 조진이 총괄해서 방어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냥 표현이 그래요. 조진이 방어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 조진전에 가보면 위서 조진전에 가보면 조진의 계획하에 학소라는 장군이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괄 PD는 조진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 막은 것은 학소죠. 네, 그렇죠. 다른 기록 보면 학소라는 현장 나가 있는 PD는 학소. 그렇죠. 예. 학소가 실제로는 막은 거죠. 그래서 제갈량 전에 보면 제갈량이 그 진창성을 공격하는데 함락에 실패를 하고요. 식량이 바닥나서 후퇴합니다. 이때부터 북벌의 모든 끝까지 그냥 식량 문제가 촉군을 항상 잡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길이 험해서 수송이 너무나 어려웠고 일단 물자가 총나라는 위나라에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량이 바닥나서 후퇴하지만 그 진창성을 도우러 오는 왕쌍이라는 그 맹장을 그 후퇴하는 전투에서 죽이는 걸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전과를 걷고 사실 그 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연희에서는 이렇습니다. 사마의가 전부 다 계략을 내요. 연희에서는 사마의가 전부 다 계략을 내는데 자 그런데 그 배송지 주위에 보면 요 파트는 배송지가 그 위략이라는 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 역사를 저번으로 하고 있는데 1000명의 군사를 갖고 그러니까 아마 학소일 겁니다. 예. 학소라는 장수가 1000명의 병사만으로 진창성을 지켜내요. 제갈량이 몇만 명을 데리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와. 대단한 거죠. 그렇죠. 10분의 1 갖고. 예, 연희에서도
학소가 이끄는 군사가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정사에 가까운 배송지 주석에 보면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야. 막아낸 다음에 병들어서 죽어 학소가 그냥. 3차의 주요 사건을 몇 개 들자면 드디어 조운이 죽습니다. 조자룡. 북벌 나가기 전에 죽습니다. 그냥 늙어서 죽어요. 병사로. 예. 삼국지 유일의 불패장수. 그리고 2년 후에 위나라의 대장군 조진도 죽습니다. 이 사람도 병사예요. 이제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이때 특징은 뭐냐면 항상 초기 공격하고 위가 막았는데 위가 공세를 취합니다. 야, 이거 놔둬선 안 되겠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먼저 합니다. 예, 그리고 초국은 항상 그 고질적인 식량 부족 사태를 계속 겪고 있었고요. 조진이 죽으니까 사마의가 조진의 자리 대장군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가 야, 안 되겠다. 저것들 그냥 우리가 뿌리를 뽑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비가 계속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퇴각하면서 좀 싱겁게 끝났고요. 2년 후에 바로 4차로 갑니다. 자, 4차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갈량이 기산으로 출격을 합니다. 연의에서 삼국지 북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출 기산이라고 했습니다. 기산으로 6번 나갔다. 라는 게 북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만큼 기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 위서 명제기에 보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조서를 내려서 사마의로 하여금 맞게 했다. 4차 북벌의 초반은 머리싸움에서 사마의보다 제갈량이 우수했던 것 같은데 4차 북벌도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해요. 정사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퇴각하는 걸로 나옵니다. 또 화두는 식량이었다. 그 다음에 4차 북벌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장합이 죽습니다. 장합이? 예. 제갈량이 후퇴를 하면서 장합을 활로 쏘아 죽였다라고 촉서 제갈량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위서 장합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갈량군과 교전하다가 추격을 하다가 오른 무릎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장합은 저쪽 위나라 위군에서도 1세대 명장이에요. 좋은 만큼 정말 비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운이 죽은 만큼 위나라에는 손실이었습니다. 장합의 자는 준예. 근데 장합이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장웅이에요. 그리고 이 4차 북벌의 논쟁이 뭐냐면 부참만개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부참이라는 게 뭐냐면 사로잡고 베어 죽인 병사가 10,000개, 계산을 해보니 10,000명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논쟁이냐? 4차 북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노성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성 전투의 승패를 놓고 누가 이겼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일단 정사 삼국지에는 요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배송지의 주석을 보면 제갈량이 대승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엄청난 노획물, 군수물자를 노획하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진서 선제기에 보면 사마의가 대승한 걸로 나옵니다. 승리도 어느 정도로 승리를 했냐면 제갈량이 먼저 노성을 점령을 하고 좌우에 산, 남산과 북산을 또 차지를 하고 주된 수로를 두텁게 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사마의가 한 방에 깬 걸로 나와요. 그리고 잡고 베어 죽인 병사가 10,00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거의 뭐 학살인데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앞에 표현 자체가 제갈량이 다 이렇게 뭔가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쉽게 훅 그러니까. 작사를 냈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도대체 진실은 뭐예요? 머리카락 이렇게 뽑아서 후 날렸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학자들의 이 사료를 놓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참만개 논쟁입니다.
사마의가 승리를 했다라는 학자들과 제갈량이 승리를 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은 이렇게 보면 뭐 서로 좀 약간 뭐 타당한 건 있어요. 예, 타당한 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갈량이 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갈량에 대한 애정을 갖고 그렇게 본 건 아니고요. 그때 같이 참전을 했던 그 왕평이란 장수, 아까 그 마속 때도 이렇게 똑똑해서 자기는 살아왔던 밑에 그렇죠. 그 왕평은 끝까지 명장으로 남습니다. 아주 우수해요. 촉서 왕평전에 보면 사마의가 제갈량을 공격을 하고 자기는 왕평은 장합이 공격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뭐 총대장이고 그 밑에 또 우수한 또 아마 제1부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왕평이 그때는 아주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두 대장을 저쪽에서도 두 대장이 공격을 한 거예요. 총대장 사마의가 제갈량을 이쪽도 두 번째가 왕평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평은 수비를 굳게 하여 장합은 왕평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배송지 주에 나오는 것과 좀 이어보면 요때 배송지 주의 저본은 한진춘추라는 그 동진 때 썼던 그 역사책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요 책은 좀 촉한 정통론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촉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건 요게 문장이 제갈량은 노성을 차지하고 남북산을 점령을 해서 그 모든 수로를 막고 두텁게 막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텁게 막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왕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로 전혀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였다면 장합이 왕평을 못 뚫었어요. 그러면 진서에 나오는 사마의가 한 방에 모든 수비를 뚫고 제갈량을 박살을 냈다라는 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네요. 진서에 보면 제갈량이 달아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박살내고 촉군의 총대장이 도망갈 정도로 깼다면 장합이 왕평을 못 이겼을까 싶습니다. 장합이 깨줘야 적군의 총대장이 막 꽁지를 빼고 도망갈 정도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 이 북벌 전체의 그 화두인 식량 문제에 대해서 제갈량은 그 4차 북벌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특이한 걸 만들어냅니다. 모구와 유마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모구와 유바? 유마. 유마?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소와 소? 예. 그리고 잘 댕기는 말이란 뜻의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연희에서는 이것을 거의 뭐 로봇 수준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 지 혼자 막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는데 지 혼자 막 물건을 막 날라.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정사에도 나와요. 이 말이. 그래요? 예, 모구와 유마로 식량을 수송했다고 나옵니다. 5차 내지 6차 요거를 마지막 그 북벌 요 얘기를 하자면 자, 마지막 북벌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제갈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언급했다시피 네. 과로사라고. 맞습니다. 예. 234년 제갈량이 죽습니다. 외우기도 쉽네요. 역시 2, 3, 4. 예. 오장원이란 곳에서. 제갈량이 18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만 53세네요.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의 생년과 사망연도가 똑같습니다. 네. 2, 3, 4. 네. 같이 태어나서 같이 죽었어요. 뭐 군사적인 성과는 좀 미비합니다. 여기 또 이제 그 군량 걱정 때문에 제갈량은 먼저 둔전을 만들어요. 둔전이 뭐냐면 주둔해서 밭을 일구는 것. 그게 바로 둔전이에요. 자급자족이네. 그렇죠. 병사들이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병사들이 그것을 보호해주면서 생업에 이렇게 몰두하도록 만들어주면서
3분의 1만 걷고 3분의 2는 백성들을 줬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의 특징이 그겁니다. 정치까지 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마의 군하고 대치를 하는데 100일 동안 대치를 하다가 진중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뭐 햇수로는 54세죠. 만 53세인데 정사에 나오기를 사마이가 나중에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진을 가보니 그 이렇게 배치해 놓았던 흔적들이 너무나 우수해서 천하의 기재로다. 아, 저기지만. 예, 그런 표현이 정사에 나옵니다. 그 연의를 보면 제갈량이 그 마지막 북벌에서 사마의를 거의 잡았다가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호로곡이라는 곳에 호로고기. 호로곡, 호로고. 골짜기이긴 한데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음. 골짜기가 있었답니다. 실제는 없고요. 가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화공을 할 준비를 해놓고 사마의를 가둬요. 잘 유인을 했던 거지. 그리고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호로곡을 딱 막아. 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을 붙여가지고 예. 예, 바베큐 만들기 직전에 예. 그 사마의 3부자 사마사와 사마소를 모조리 죽이기 직전에 막 울고불고 막 그래. 네. 사마의가 아주 추한 모습을 보여요. 네. 직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야, 불을 끄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못 잡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한탄해요. 아, 참. 이를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완성시켜주는 것은 하늘이구나. 야. 하늘이 돕지 않았구나. 그게 명언이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네. 예. 그러니까 사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그냥 하늘에서. 그렇죠. 정해주는 겁니다. 그걸 기다릴 뿐이죠. 아깝게 사마이를 놓친 이 이야기는 예, 가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갈량이 사마이를 놓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전부 다 걱정을 하겠죠. 그렇지. 제갈량도 걱정스럽습니다. 지가 죽고 나면 이 총날 어떻게? 그래서 1000명을 거슬러서 목숨을 연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불로초? 그래서 어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서 촛불을 7개를 켜서 북두칠성에게 빈다고 합니다. 7일 낮밤을 7개 초가 꺼지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12년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숙한 차림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검은 옷을 입히고 약간 제사복 같은 그렇지. 49명의 장수를 뭐 이렇게 둘러치고 그 안에서 제단을 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7일 낮밤을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초는 6일 하고도 한 23시가 지났어. 1시간 정도 남은 거야. 다 됐어 이제. 예. 예. 그 제갈량이 속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12년 연장되는구나. 예. 갑자기 한 장수가 뛰어들어옵니다. 예. 위군이 쳐들어왔어요. 팍 들어와가지고 말릴 틈도 없이 초가 확 꺼집니다. 이런 그래야 소설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제갈량의 생명 연장의 꿈은 무산됩니다. 그 장수 뛰어들어온 장수가 누구냐? 예. 위연. 그 반골이라고 했던 위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초반에 걔 복선한 주셨구만. 그렇죠. 암튼 그런데 요것은 소설입니다. 그렇죠. 위연은 그냥 계속 악역을 맡은 거야. 제사 지내는 것은 소설입니다만 사마이가 제갈량이 죽었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처리해야죠. 그렇죠. 공격을 합니다. 예. 공격을 했는데 자, 연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막 공격을 했어. 천문을 보니 별이 떨어졌어. 오, 야, 제갈량 다이 했어. 돌격해서 본진을 향해서 모조리 러시를 합니다. 네. 하는데 갑자기 제갈량이 나타나. 에? 별 떨어졌잖아. 그래서 떨어졌는데 제갈량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요. 그냥 뭐 대비를 하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타났을 때 충격은 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멘붕에 빠져가지고 박살이 나.
매복해 있던 촉군에 의해서 박살이 사마이가. 예. 특히 제갈량이 죽었다고 했는데 제갈량이 나타났으니까 다들 귀신으로 알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역습으로 박살이 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쫓았다. 중달은 사마의의 자입니다. 사마 중달이에요. 정사에도 사마의가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공격했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로 매복에 의해서 역습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았다라는 요 말은 정사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마의가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나는 산 사람을 상대하지 죽은 사람은 상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막 굉장히 여유롭게 넘긴 것 같죠. 네. 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된통 당하긴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잘해야 돼. 이렇게 제갈량의 북벌은 끝이 납니다. 제갈량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갈량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그 배송지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처음 북벌에 나섰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위나라는 온 나라가 두려워했다. 이제 북벌은 다 끝났습니다. 연희를 통틀어서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전쟁 중에 사마의가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서로 사람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네. 그 온 사신한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제갈 승상은 얼마나 먹는가? 얼마 먹는가? 그렇죠. 평소 식사량은 네. 얼마나 되는가? 네. 그다음에 얼마를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 장형 20대 이상은 직접 처벌하십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사마의가 자기 편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갈량은 곧 죽겠구나. 일을 저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얘기한 것은 정사에 나옵니다. 연희에는 제갈량의 부하 중에 양옹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갈량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승상께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일을 다 하면 못 견딥니다. 제가 얘기했죠. 과로사 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갈량이 그렇긴 한데 맡겨도 못 믿어서 그냥 내가 직접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퍼해. 자기도 알아.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그 전체에 대한 고사가 뭐냐면 위분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분지체. 그렇죠. 자리에 따라서 할 일이 다르다.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체니까. 그러니까 승상은 승상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승상이 하는 일은 말단이 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기칠랍인데 거의. 그렇죠. 만기칠람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미 제갈량은 너무 조급했던 거예요. 이미 그 이성을 잃은 거야. 위분지체입니다. 자기 직분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 알아야 하는 시스템, 그것이 명확하게 돌아갈 때 전부 다 건강하고 전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라 전체가 행복한 거죠. 이것이 저는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온 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가 가후였고